자, 우리 학생들이 생리학을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좀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토요일 아침이고 첫째는 계란을 깨고 있고 둘째는 떠들고 있어요. 그게 좀 시끄러우니까 정규 수업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미네랄이 얼만큼 모이고 가스가 얼만큼 모여야지 그 커맨드 센터를 지을 수 있다. 커맨드 센터를 지을 때 버튼을 눌러야지 일꾼을 만들 수 있다. 인구수가 200이 넘어가면 더 이상 일꾼이나 유닛을 생산할 수 없다. 이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그 조건들 하에서 내가 마우스 컨트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자원을 캘 수도 있고 추가적인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생리학도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건들이 좀 복잡하고 그렇게 알고 싶지 않은 조건들이 많은 것뿐이지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조건들을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솔직히 잠깐은 아니겠죠. 먼저 첫 번째로 확산이 있어요. 확산은 용매와 용질, 그러니까 물과 소금이 있다. 그럼 그중에 소금이 이동하는 거죠. 소금이 많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은 세포막 안보다는 세포막 밖에 많죠.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막 밖에 많고 세포막 안에 더 적으니까 들어오려고 할 거다. 나트륨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들어오고 싶다고 막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죠? 나트륨 채널은 통로는 몇 개 안 열려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고 싶어도 한 번에 많이 들어올 수 없고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겠지. 그죠? 이거는 이제 남산 터널 이동하려고 하는데 차가 많아서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극성이에요. 극성은 같은 것끼리 밀어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양이온이고 칼륨도 양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하고요. 나트륨도 나트륨끼리 둘 다 양이온이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하고 칼륨도 칼륨이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다른 것끼리는 당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칼륨이나 나트륨은 양이온인 걸 알았으니까 그럼 음이온인 건 뭐가 있냐? 단백질이나 염소, Cl 이게 음이온을 띠게 되는데 얘네들이 주로 세포 안에 많아요. 세포 안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트륨은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어. 왜? 확산에 의해서도. 근데 극성 원리에 의해서도 나트륨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환장한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채널입니다. 채널은 이제 통로라고도 하는데 그 통로는 정해진 물질만 통과시켜요. 나트륨 통로다. 그럼 나트륨만 통과시키고 칼륨 통로다. 그럼 칼륨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노출 통로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로의 한 종류죠. 노출 통로는 늘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트륨 노출 통로다. 그러면 나트륨 노출 통로는 늘 열려 있으니까 나트륨이 이동을 하겠죠. 근데 세포 밖에 나트륨이 많고 안에 적고 세포 밖은 양이온을 띠고 세포 안은 음이온을 띠니까 음극을 띠니까 나트륨은 막 몰려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개수가 조금 열려 있다 보니까 마음껏 들어오지 못하고 정체돼 있을 것이다. 반면에 칼륨은 비교적 이 누출 통로가 많아요. 근데 칼륨도 양이온이죠. 양이온은 양이온끼리 밀어내려고 하고 세포막 바깥보다는 세포막 안쪽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누출 통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나트륨에 비한 비교적 세포 안팎을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세포막 안쪽에 좀 음이온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모든 칼륨이 막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도 잡혀 있을 거예요. 관문 통로는 그 조건이 좀 있어야 돼요. 관문 통로는 화학 관문 통로가 있고 전압 우전용 통로가 있는데 화학 관문 통로는 사실은 안전막 전에 활동 전에는 안 나오죠. 화학 관문 통로는 우리가 시냅스에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그 또 요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 시냅스도 한번 정리를 하고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된다 싶은 거는 이렇게 주말에라도 시간을 내서 불가피한 상황이 라도 시간을 내야죠. 왜냐면 강의가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할 테니까는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고 지금은 시냅스 때는 중요하다. 전압 우전용 통로는 주위에 전이차가 일정 수준 발생 열린다고 되는데 좀 어려우시면 그냥 자극이 주어지면 때렸더니 열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전압 우전 쪽으로 뭐 일정 수 이상이면 발생하면 열린다. 근데 이 전압 우전용 통로가 시간 의존적 성질을 가져요. 시간 의존적 성질은 뭐냐면
열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혀요. 우리 자동문 같은 거죠. 우리가 자동문 앞에 딱 가면은 우리가 갔다라는 신호 때문에 자동으로 열리죠, 자동문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혀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시간 의존성 성질을 가져. 어떤 애들이 전압 의존성 통로가 시간 의존성 통로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나트륨은 자극이 주어지면 주위 전차가 일정 수정 이상 발생하면 열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닫혀요. 근데 칼륨은 얘 좀 특이해. 자극이 딱 주어지잖아? 그럼 전압 의존성 통로라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 시간이 지나야 열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혀. 나트륨은 자극이 주어지면 열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닫혀. 칼륨 전압 통로는 나트륨 채널과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 얘는 좀 늦게 열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펌프란 게 있어요. 펌프는 세포막에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얘는 ATP를 소모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ATP만 있으면 그냥 돌아가요. 그냥 돌아갑니다. ATP가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펌프는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3개, 칼륨을 세포 안으로 2개를 이동시켜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가뜩이나 나트륨이 별로 없는데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고, 칼륨이 가뜩으로 바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웬 놈의 펌프는 반대로 이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안전막줄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세포막이고요. 이렇게 세포막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들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조건들을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조건들을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트륨은 세포막 밖에 있어요. 왜 밖에 있어요? 펌프가 계속 퍼내거든. 그리고 안으로 화끈하게 들어오고 싶은데 누출 통로가 별로 없거든. 그리고 관문 통로들은 닫혀 있거든. 퍼내는데 통로는 닫혀 있거나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트륨들이 어디에? 세포 밖에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세포 안에 없는 건 아니지만 세포 밖에 나트륨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럼 같은 이유로 칼륨은 안에 많죠. 왜냐면은 펌프가 안으로 퍼내니까. 그죠? 그리고 또 안에 음이온들 있죠. 근데 칼륨은 양이온이죠. 안으로 빨려 들어와야 되는데, 끌려 당겨져 와야 되는데 누출 통로가 칼륨은 좀 많이 열려 있거든. 그러니까 비교적 나트륨보다는 원활하게 이동을 하면서 세포막 안쪽에 칼륨이 많게 됩니다. 뭐 세포막 밖에 없다는 건 아니지만 많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안쪽에 뭐가 많다고요? 단백질 같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단백질, 프로테인, 그리고 또 염소 이온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NaCl이잖아, 소금이. 그죠? 이게 나눠져서 얘는 양이온, 양인 음이온이거든요. 그죠? 여기 둘 다 보이죠? 화면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양이온이잖아. 그죠? 세포막 밖은 양이온들이 많고, 세포막 안은 밖에 비해서 상대적인 게 뭐예요? 나는 20도짜리 물을 들고 있고 너는 40도짜리 물을 들고 있네. 둘 다 사실은 따뜻한 물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누가 더 차가워요? 얘가 더 차갑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상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 밖에 비해서 세포막 안이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아니라 양극이 아니라 음극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이게 안정막 전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안정막 전이 상태의 전이차는 약 마이너스 70mV다. 이 마이너스 70이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세포막 밖보다 세포막 안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다. 우리가 좀 있으면 근육 생리를 배워요. 그때는 근육들은 이 신경보다 둔해. 얘네들 예민하지가 않아. 그래서 걔네들은 마이너스 90mV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근육생리 때 배우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우리가 신경생리의 활동전이가 마이너스 70mV를 띄게 됩니다.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펌프가 필요한 거죠. 펌프는 ATP를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 상태에 있어도 에너지를 축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활동 전이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답이 다 됐나 보네요. 밥을 먹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